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기대의 자, 이승입니다. 이규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취업의 궁금증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시간 투데이 잡스 월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불꽃 가이드가 펼쳐질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 평균 1억 원이 넘는 높은 연봉과 다양한 직원 복지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기업들의 박빙 대결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인생의 첫 직장, 어디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취업 안내자 조민혁 쌤과 홍기찬 쌤이 나섰습니다. 잠시 후 펼쳐질 그 뜨거운 배틀의 현장,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여러분 뇌생남, 뇌생녀란 말 들어보셨죠? 호감 있는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뇌마저 섹시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취준생들의 워너비,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인데요. 혼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고 고민되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친절 가이드,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도 쑥쑥 오른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합격의 문까지 거침없는 질주가 기다리는 마법의 시간,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실험난 속에서 스웨덴 취준생들의 현실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취준생들을 위한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을 향한 총칼 없는 전쟁, 더 이상 불필요한 스펙 쌓을 필요 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취업 전략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입니다. 네, 기업도 다양하고 직무도 다양한 취업 전쟁터에서 이곳일까 저곳일까 방황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국내 전무후무한 취업의 신 그들이 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그리고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사 하나를 봤는데 통계 작성을 한 이후에 올해가 취준생이 가장 많다면서요? 아, 그렇죠. 고민 상담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고민 얘기하던가요? 지금 얼마 전에 SK가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 공채를 네네. 30% 줄인다고 발표가 났고요. 2021년까지는 이제 단계적으로 공채를 폐지한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규모로 이제까지 채용해 왔는데 반도체 업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약간 멘붕이 빠졌죠. 그리고 참고로 어제 또 NCS 한전 시험도 있어서 뭐 사실 공채가 아직 시작된 건 아니지만 틈틈이 공기업이라든지 또 중견 기업들도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혹시 과음하셨나요? 원래 잘생기셨었는데 오늘 좀 얼굴 부으셨네요. 방송 잘하네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알겠습니다. 아, 틈틈이 치고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공채 관련된 부분이 점점 이제 축소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 채용은 이제 인턴 비중이 더 커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자 위주의 채용으로 많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최대한 좀 공채 남아있을 때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 갖고 좀 열심히 뛰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채용의 현황이라든지 상황을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공채 배틀그라운드에 참여해 주신 고민과 사연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오늘 사연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상가 여자 인문학도입니다. 경영을 복수 전공했고 취업을 위해서 6개월간 진행되는 빅데이터 교육 과정을 들었습니다. 화장품 마케팅 공모전에서 수상 이력이 있고 소셜 커머스 업종에서 MD 보조 아르바이트를 3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교육 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카드사 빅데이터 관리 직군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첫 번째 사연자 만나봤는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은 사연이었습니다. 여성 인문학도고요. 카드사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첫 직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쌤의 픽을 좀 먼저 들어볼게요. 어디 카드사 적으셨습니까? 중에서 네. 가장 힙한 회사죠. 저는 현대카드 현대카드. 오. 추천을 드립니다. 기찬 쌤은요? 뭐 업계 1등이 신한카드인데요. 예, 예. 향후 뭐 지금 카드업 전체가 이제 지금 간편 결제 뭐 이런 시류들 때문에 업이 좀 좋지 않은데 네. 전체적으로는 뭐 IT 백그라운드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카드사가 그나마 좀 생존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삼성카드 가져왔습니다. 네, 현대카드와 삼성카드 저희가 이제 각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요목조목 살펴볼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카드사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어떤지도 살펴봐야겠는데 이 부분은 기찬 쌤이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업 오늘 지금 사연을 준 이 학생도 사실 이번 시즌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거 우리가 얘기하는 카드사보다는 제1금융권 은행이 될 거예요. 예. 채용 규모는 은행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은행을 도전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지난 하반기부터 채용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꼭 행원의 꿈을 갖고 있지 않았어도 이제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금융권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제 A매치나 B매치를 준비했던 친구들이고 네.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민간 금융권을 바라보게 되면 주로 증권사의 뭐 IPO 관련된 업무나 뭐 IB 업무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장교 출신 학생들은 보험 영업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 쪽에서 금융의 본질보다는 좀 마케팅이나 유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또 같이 두드리는 파트가 이제 카드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는 금융 서비스를 진행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비 결제와 직통되고 있고 또 IT와 접목되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 좋아했던 친구들도 원래 뭐 증권사나 뭐 보험사는 좀 싫어하지만 카드사는 같이 쓰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해서 통계나 이쪽으로 또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카드사는 고객들의 결제 데이터 이 관리와 수요 예측이 아주 중요하기에 또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혁 쌤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 문과생들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외식 쪽이랑 이런 금융권인데 그 예. 안에서도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판단되는 게 카드사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를 사전에 대학교 뭐 1, 2학년 때 했던 친구들은 지금 뭐 영상에도 나오지만 현대카드라든지 이런 그 1순위를 많이 준비하는 반면에 예. 사실상 아마 대부분 지금 영상을 보시는 그 졸업을 목전에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미 기졸업하신 분들은 사실 카드사를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저희 방송 좀 보시면서 저도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란 사실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흥미로운 예. 사실들. 결론적으로 스펙에 있어서 상당히 관대한 네. 편인 또 현대카드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삼성카드와 현대카드의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질 예정인데 1라운드 대결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1라운드 대결 키워드는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봤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리더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또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대격돌하는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원래는 이제 삼성카드만 결제를 할 수가 있죠. 코스트코에서. 예. 근데 이번 5월이었나요? 그 현대카드가 이제 삼성카드 대신해서 페이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됐고 네. 그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예. 삼성카드 그 사장님이 원기찬 사장님이더라고요. 네, 이름이 또 어떻게 홍기찬 쌤하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요. 아, 또 제가 사실 그런 포인트를 또 네, 짚어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알기로 원기찬 사장님이 삼성전자의 인사팀에 계시다가 어. 2013년에 이제 삼성카드로 가시고 지금 연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또 재밌는 사실이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님이랑 예, 예. 또 동갑내기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네. 조사하다 보니까 그 정몽구 회장님의 사위시더라고요. 어. 그 현대자동차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가죠. 네, 네. 현대자동차 안에 이제 정태영 그 회장님도 하나의 그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정태영 회장님이 마케터로서 상당히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쪽 평판에서는 상당히 예. 유명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케터를 꿈꾸는 분들이라든지 마케팅 관련된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사실 이 부분은 확신하는데 삼성카드보다는 당연히 현대카드 쪽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네. 네. 직무가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뭐 빅데이터 관련된 직무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기획이나 이런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현대카드를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현대카드를 그 업종에 관련 없이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예. 정태영 회장님이 이제 그 직원들한테 업무 보고를 할 때
페이퍼리스라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지 않게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어. 왜냐하면 그냥 이메일로 즉각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예. 그게 하나의 그 마케터의 정신으로서 그 조직 문화로 자리 잡다 보니까 예.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가서 뭐 팀장님한테 건의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 상당히 유연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 어떤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어. 직원에게도 좀 전달이 네. 되는. 그래서 지금 뭐 90년대생들 신입사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은 코스코 이슈를 여쭤봤는데 그마저도 지금 현대카드 PR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아, 제가 웬만한 기업 그 PR을 네. 안 하는데요. 네네네. 조사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구직자라도 참 매력적인 회사가 네, 아닐까. 일단 생각이 잠시 후에 듭니다. 하나씩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그럼 기찬 쌤이 보시기에는 이번 코스트코 이슈가 두 기업의 어떤 브랜드 평판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시는지 실제로 이제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독특한 하나의 카드에서만 유통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급력이 크죠. 네. 그리고 지금 카드업 자체가 이제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예전에는 이제 현대카드가 광고도 아주 잘했고요. 그다음에 네. 슈퍼콘서트 뭐 이런 마케팅 이벤트들을 많이 그러니까요. 집행을 네. 해서 카드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놨는데 현재 지금 카드사의 업황은 금융 지주사들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만드는 것이 내가 이 광고를 보고 이 카드를 써야겠다 이런 식의 느낌보다는 내가 이제 금융 서비스를 받으면서 함께 카드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계 1위도 지금 신한카드고 지금 롯데도 이제 카드 사업을 접으려고 하고 네. 여기 지금 우리은행이 이제 인수 전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카드를 또 매입하게 되면 또 업계 순위의 지각 변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4대 그 메인 금융권들 그다음에 또 여기에 농협 뭐 이런 것들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업이 안 좋고요. 그 두 번째는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결제 서비스 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네. 카드업 본질이 이제 예전만큼의 확장성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코스트코처럼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어떤 시장을 좀 싸우기 위한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좀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요. 근데 저는 뭐 두 오너십이 갖고 있는 뭐 이 경영의 색깔, 현대카드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취업의 경쟁률로 따져보게 되면 삼성카드가 아마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 네. 이유는 현대카드는 이제 공채가 흘러가게 될 때 애초에 이제 금융권을 생각했던 친구들과 마케팅을 생각했던 친구들, 빅데이터 이력을 갖고 있던 친구들이 현대카드에 다 몰리게 되는데 삼성 공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카드는 상반기 때 공채가 없었고 이제 하반기 때 열릴 거거든요. 예. 그럼 하반기 공채가 열리게 되면 삼성금융권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생명, 화재, 카드, 자산운용, 증권 이 5가지 공채가 함께 흘러가요. 그럼 자산운용 관련돼서 관심 있던 상위권 친구들은 또 자산운용도 쓰고 네. 그다음에 원래 금융권을 생각했던 친구들의 제일 큰 고민은 삼성 화재를 쓸 거냐 생명을 쓸 거냐 이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증권에 또 소신 지원하는 투자 동아리 많이 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이루어질 때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다 제2금융권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분들 도전할 때도 여기가 좀 좋지 않을까 그냥 확률 차원에서 이런 생각도 갖죠. 현대카드는 다 몰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좀 전반적인 취업의 과정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인적성 시험이라든가 삼성의 질사 시험이 이런 차이점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코스트코 이슈 보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코스트코가 제가 알기로 삼성 계열 아닙니까? 과거에 그랬었죠. 과거에 그랬나요? 그래서 유통업을 삼성이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예. 이제 삼성카드하고 이 사업이 같이 시작이 됐던 거고 이게 분리가 그 계열 되면서. 분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지속됐던 부분이 이번에 변환됐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이 네. 사실은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구직자분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죠. 주지는 그렇죠. 사실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적성 시험에 대해서 기찬 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도 물론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지만 지금 HMET이 난이도가 낮아졌거나 또는 일부 계열사는 지금 폐지가 된 상황이라 그만큼 계열사 내에서는 HMET에 대한 그 인적성 시험에 대한 좀 신뢰도가 이제는 예.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 대한 변별력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직자분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카드사를 정말 1순위로 뭐 물론 업황은 지금 좋지는 않지만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왜냐하면 인적성에 대해서 그 어떤 강점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구직자분들 중에 상당히 그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여서 인적성에 있어서 내 강점이 없으신 분들은 현대카드를 조심스럽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방금 말씀을 또 잠깐 하셨긴 했는데 두 분 그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태영 회장님이나 원기찬 회장님 리더십에 대해서 정태영 회장님 얘기는 좀 들었고
원기찬 회장님이신가요, 사장님이신가요? 기찬 쌤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리더십을 좀 펼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 계열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 옆 그룹 오너십하고 이제 관련되는 그 인물이 이제 회사의 CEO이고 네,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흘러가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연임이 되셨다고 했는데 또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큰 의미는 없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오너십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 계열사에 있는 CEO님들은 각기 본인의 색깔보다는 그냥 경영 전략에 맞춰 초점을 맞춰 진행을 하기에 여러분들 면접장이나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삼성 다른 계열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원하는 계열사의 CEO의 오너십에 대한 이야기나 경영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네. 두 번째 키워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창의 마케팅입니다. 자, 마케팅 이야기가 또 두 기업을 가지고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민혁 쌤 이야기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마케터로서의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사장님이고 그리고 조직 문화 자체가 그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예. 참고로 제가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그 항목이 두 가지 항목밖에 되지를 않아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특별했던 특이사항에 대해서 경험 위주로 써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를 전혀 묻질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되 직무랑 연관돼서 이제 표현을 해라. 그래서 글자 수 제한도 사실은 두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가 좀 까다로운 편이죠. 뭐 2번 항목은 글자 수가 1,500자나 되고 뭐 3번 항목은 사회 이슈까지도 물어보고 총 항목이 또 4가지 항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반면에 현대카드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묻는 뭐 공모전이든 뭐 마케터 경험이 됐든 모든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면 다 좋고요. 예. 네.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입사원들의 입사 스토리 중에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한 분이 그 금융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분이신데 네네. 학교 다니실 때 기자단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네. 두 분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기자단 그래요? 활동을 그냥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 활동을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네. 그리고 또 인터뷰하시는 분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또 섭외를 했는지 어찌 보면은 카드사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수한 경험임에도 그러게요. 그거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을 해주셔서 합격을 했다는 그런 스토리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뭐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 또는 활동 보유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네. 듭니다. 현대는 그렇고 삼성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어떤 채용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용은 이제 영업하고요, 마케팅하고요, 디지털 직군으로 또 따로 이제 채용이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카드사는 지금 빅데이터가 정말로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항상 제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연봉 한 4천에서 6천으로 추정이 되는 뭐 대기업 직장 여성분들은 네. 뭐 지금 연남동에 카페를 어딜 많이 가고 거기서 뭘 시켜 먹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비가 오면 여길 안 가고 딴 데 어딜 예. 가는지 뭐 이런 것까지 뽑아내요. 어. 그러니까 재학생인데 이제 요즘 이제 빅데이터 공모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카드사나 카드사에서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크롤링해서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그런 공모전들이 요즘 대학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이썬도 그렇고 SPSS, R 이런 통계 툴을 좀 갖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 직군에 많이 도전하고 실제로도 이제 기업에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인턴으로 만약에 이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그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이 데이터 과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고객에게 새로운 카드를 어떻게 추천할 것이고 우리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간편 결제 같은 것들이 많아진다 카카오가 그래서 네. 이제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이것만으로는 카드사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객이 향후 어떤 결제를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생활 서비스라든가 레저라든가 패턴을 내가 인식하여 네. 그 고객에게 최적화된 카드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뭐 재무부서에 들어가서 면접장을 갔을 때도 문과 학생들한테 혹시 파이썬 다룰 줄 아세요? 막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은행도 그렇고 금융권 전체적으로 내부 구성원들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빨리 배워라. 앞으로 이런 거를 배워야지 우리 회사가 더 혁신할 수 있다. 이런 구성원들의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실력이 있는 통계학도들이 좀 저는 카드사에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통계 관련된 전공자들 중에 대학들마다
융합 랩이 많아요. 그러니까 IT 뭐 혁신센터, 빅데이터 운영관리센터 그러다 보니까 네. 석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네들과의 경쟁이 나한테 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고려해서 통계적인 실력이 정말 높은 친구들, 그 친구들은 데이터 관련된 직군을 쓰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 내가 통계를 전공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석사들과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영업도 어느 정도 같이 걸어가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이 지원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찬 쌤, 이분이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하신 게 있어요. 네. 이게 그러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뭐 석사들과의 경쟁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기 이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이게 상당히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만약에 전용으로만 뽑는 직군이라고 하면 채용 인원은 당연히 한 자릿수가 돼요. 그럼 예. 이제 석사들과의 경쟁을 또 하게 되죠. 제 학생은 이제 실제로 이제 면접장 가서 PT 면접장 가서 이제 통계 관련된 과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나오려고 했던 학생도 있었거든요. 학부생들은.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코딩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교육 과정들은요. 그걸 마치고 나서 내가 컴공과 통계학도들과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진행됐던 1억으로 4년간 통계를 배웠던 친구들과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영업 직군을 더 많이 좀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 말고도 본인이 유통업이라든가 서비스업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경험도 있기에 이 부분을 고려하면 저는 영업이 더 온당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민혁 쌤 덧붙이고 그러니까 구직자분들이 조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예, 예. 뭐냐면 지금 사연을 보면은 본인이 빅데이터 관련된 활동을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전공자도 아닙니다. 예. 네. 추측컨대 본인이 이제 인문 전공이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내가 단점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하신 분인데 네. 인문계 여성이라는 하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정도 이제 경영학을 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무의미한 선택이었죠. 아, 그리고 정말요? 거기다가 또 불안하기 때문에 뭐 IT 쪽 분야로 진입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근데 예. 기찬 선생님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상태에서 이제 면접장에 가면은 다른 경쟁자 대비해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에요. 6개월이면. 그리고 교육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참여해서 내가 수업을 듣고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퍼포먼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프로젝트는 드러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도 만약에 이분이 정말 카드 업종에 뭐 큰 관심이 있다면 직무 정도는 바꿔서 지원을 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삼성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대카드도 역시 코딩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지 않다면 직무 전환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 키워드가 창의 마케팅이니까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각 회사마다 또 마케팅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소화하는지는 아주 조금씩은 결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연봉이라든지 업무 강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카드 회사가 지금 뭐 업황이 좋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건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빅데이터를 다루든 또는 뭐 경영 기획 업무를 하든 또는 영업 관리라든지 이런 뭐 대출 업무 관련된 걸 하던 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비 트렌드나 패턴 제가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보다 보니까 연합뉴스 TV 아까 나오셨지만 그 무인 저기 뭐죠 배달해 주는 네, 음식점에서 네, 네. 그런 네. 트렌드 전 사실 굉장히 참신하게 접했거든요. 예. 그런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제품을 구매하는지 뭐 온오프라인 상에서 요새는 이제 옴니 채널이라고 해서 이게 연동이 되잖아요.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무와는 이게 어찌 보면 관련이 없겠지만 네. 소비 트렌드에 대한 어떤 팔로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을 실제로 이제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 인터뷰라 그래서 1차 면접 때 네.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아, PT 진짜요? 면접. 네, 삼성 면접의 창의 면접과 거의 성격이 유사한 형태인데요. 직무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질 않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카드 역시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포켓몬고 게임이 유행할 때 네. 자체적으로 이런 게임을 패러디해가지고 조커라는 게임도 출시했거든요. 카드 네. 회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 예전에 제가 현대카드 광고 중에 결국에는 카드사는 카드를 많이 긁어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현대카드 광고 중에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뭐 인생을 즐겨라. 제가 좋아했던 기억나는 광고인데 것 같네요.
그런 식의 현대카드가 잘하는 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드사가 딱딱한 금융권의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뭐 내가 소비할 때 내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카드사라는 느낌으로 다가가는 것 같고요. 예. 삼성카드는 그거보다는 좀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과거에도 뭐 그런 시리즈 상품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AI가 또 주요 변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챗봇 쌤이라는 걸 이제 출시를 해서 네. AI 기반의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관련된 부분들을 과거에는 ARS로 다 이제 상담했던 부분들을 AI로 대체하고 또 이를 통해서 더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런 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감성과 디지털이 함께 가고 있다. 양사는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데이터를 강조하긴 했는데 빅데이터 관련된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 통계 데이터를 다뤄봤던 분들이라고 하면 꼭 비단 그게 영업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보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이와 함께 카드사는 다른 금융권 대비 소비재 마케팅과 이렇게 직통되는 부분이 있기에 내가 예전부터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고 리서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 공모전에 도전을 한번 내가 해봐서 내가 전공이 경영이 아니지만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기본기는 배웠다라는 네. 부분은 충분히 좀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자소서나 면접장에서 노출을 시키고 본인을 좀 무기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 세 번째 키워드도 그럼 마저 좀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심사의 공정성입니다. 사실 뭐 카드 자체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심사라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제 이 키워드를 정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채용 프로세스 얘기를 구직자들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채용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지금 몇 개 기업들 같은 대기업은 또 비리가 연루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확실히 뭐 삼성도 굉장히 투명하지만 현대카드도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인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총 4번의 면접을 봅니다. 예. 어. 1차 면접도 상당히 까다롭고요. 1차 면접은 이제 프리 인터뷰라 그래서 키워드를 이제 구직자한테 보여주고 뭐 예술, IT, 과학, 사회, 정치, 경제 이런 키워드들을 네. 보여주고 이 교육 지원자가 고르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렇죠. 고르면 질문을 보고서 타이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타이머를 5분을 주고 띠리링 울리면은 1분 동안 발표를 합니다. 일단. 그럼 듣고서 면접관이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한 20분에서 한 30분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찬반 주제예요. 실제로 네네. 지난 상반기에 나왔던 게 카드사랑 관련이 없어요.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로켓 배송이나 새벽 배송이 가져올 이점과 사회적으로 가져올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5분을 주고 홍 쌤이 지금 방금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장단점. 그러니까 주제를 다 보니까요. 전부 다 장단점에 대한 거예요. 기업들이 공유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이유와 본인이 생각했을 때 CEO가 그거를 선택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을 만한 그렇겠네요. 주제죠. 네. 요거를 네. 이제 1차 면접 때 심사를 하고요. 근데 어려운데 더 어렵습니다. 2차 면접에 가게 되면 그 관찰 평가라고 해서 이제 토의 면접인데 주제가 이건 카드사에 관련된 게 나왔더라고요. 그 대학생들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참여한 그 지원자들과 6명에서 한번 토론을 해봐라. 두 과정이 이제 결론이 나면 임원 면접을 보고 그 다음 이제 인턴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까다로운 그러네요. 면접 전형으로 구성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대비를 하셨던 분들은 예. 뭐 이력서에 있는 공백기나 어학 점수와 상관이 없이 본인의 능력으로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아주 공정한 제도가 마련이 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카드는 어떻습니까? 면접은 삼성은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끝나는 면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개의 면접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보는 임원 면접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PT 면접에서는 이제 전략을 짜서 발표하는 식으로 지금 현대카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타블렛 PC 같은 걸 좀 주고 그걸 또 만들어서 발표하게 만드는데 삼성은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판서식으로 이제 보드형으로 PT 발표가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창의성 면접장 가서는 이제 그때는 PC를 좀 써야 돼요. 그래서 과제를 받고 그거에 맞춰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가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고 또 그 부분이 면접관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또 페이퍼를 갖고 발표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창의성 면접은 항상 이제 패턴 변화가 있는데 한 2가지 정도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카드사
카드사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를 추론하는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2000 몇 년도에 전 세계 그동안 계속 반복됐던 케이블카 제조사들과 환경단체 사이에 어떤 해부분 갈등이 완벽하게 화해 종결됐다. 그 이유를 추론해봐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인 결과형을 좀 추론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요. 안 그러면 케이스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레미안 같은 우리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브랜드 가치를 많이 보고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더라. 네. 이런 상황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저성장 시대로 거듭나게 되면서 가신비의 시대, 가성비의 시대로 거듭나고 있다. 이건 네. 좀 상반되는 케이스를 주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 건설사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방안을 짜봐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카드사에 도전하는 분들은 좀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네. 또 소비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실력도 함께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 저는 좀 신문을 좀 보면서 마케팅 트렌드,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어차피 이런 어려운 주제를 받게 됐을 때 그 면접장에서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구직자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발표력 관련된 부분들이 좀 올라가 있어야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기에 지금 시즌 오픈되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지금 아마 다 입을 닫고 인적성 공부, 자소서 작성에만 열을 올릴 것 같은데 네. 하반기는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부터 아마 면접을 보게 될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좀 발표 연습 이 부분도 좀 함께 스터디원들과 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높아심 한마디 드리면 네. 그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니네 얘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면 당신들 같으면 풀 수 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답을 기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모범 답안이 존재해서 그것과 부합하지 않으면 불합격시키거나 합격시키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으니까 네. 예. 평소에 뭐 신문도 좀 많이 보시고 뉴스도 시청하시면 트렌드를 좀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카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구직자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학벌을 많이 본다. 저도 뭐 그런 얘기 학점은 뭐 들었습니다. 높게 학점이 높은 사람들을 선호한다. 물론 특수 직무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겠죠. 근데 제가 흥미로운 게 이제 그 조직 문화 인재상을 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 근무할 수 있는 공간과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게 첫 번째 인재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강점이 분명 확실히 두드러진다면 네. 지금 이력서에 뭐 기재하셨던 학교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지원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채용 시스템을 잘 알게 되더라도 사실 채용의 어떤 자리가 열려야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회사의 채용 규모는 어떤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카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카드사의 어떤 규모를 보고 이제 채용 규모도 유추가 가능한데요. 네. 업계 1등은 이제 신한카드인데 신한카드 총 자산이 한 29조가 좀 넘는 수준이고요. 아이고, 예. 2등을 이제 우리가 자산 규모로 따지게 되면 삼성카드가 자산 규모가 23조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KB국민카드가 20조 정도. 그리고 현대카드가 15조, 16조에 좀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카드사들의 채용이 흘러갈 것 같고 구체적인 채용 인원은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지만 사실은 카드사가 이제 다른 금융권들 대비 또 전체적으로 대졸 공채 신입사원으로 파악했을 때 공채 인원이 많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신 지원하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카드사들, 지금 금융 지주사들을 도전을 할 때는 아마도 카드사보다는 여러분들 뭐 삼성카드, 현대카드만 두드리질 않을 거니까 거기보다는 제1금융권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1금융권을 진행하지 않는 일반 기업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카드사들 공채의 경우에도 과연 내가 카드사가 나한테 맞을 거냐. 삼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재나 생명이 나한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네.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금융권으로 진행하는 데 대표적인 기업이 여기 지금 현대카드고 그다음에 현대캐피탈 몇몇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기 그 그룹 공채가 이루어질 때에 대한 의사결정은 공채가 오픈됐을 때 나하고 비슷한 지금 똑같이 기업은행과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구직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던 친구들이 어느 계열사에 몰릴 거냐.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이 카드사에 도전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의사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단순히 현대카드가 마케팅을 잘하니까 그냥 삼성카드가 나에게 친숙하니까 이런 지원보다는 그래서 경쟁률에 대한 고려와 고민을 하고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드사의 채용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현대카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3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썸머 인턴십 여름에 입사하신 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7명이 썸머 인턴십을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인턴십이었던 거
일반 신입 공채도 있거든요. 예. 인턴십보다는 조금 더 많이 뽑을 거라고 지금 추측할 수가 있어서 연간 제 생각엔 인턴십, 물론 경력 사원을 제외한 공채 인턴십과 신입 사원을 포함한다면 한 6, 70명 되지 않을까. 역시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삼성카드도 아마 그 정도 규모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그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네. 이런 애매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도 이게 팩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CJ그룹 같은 경우에 한 계열사에서 평균 20명 정도를 채용하거든요. 제일제당처럼 아주 많이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뭐 올리브영이나 뭐 CGV 뭐 최근 채용하진 않았지만 뭐 E&M이나 이렇게 보면은 20명 내외 남짓을 채용하는 게 보통의 그 대그룹 공채의 규모라고 보신다면 절대 3, 40명 수준이 적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 혹시나 지금 영상 보시고 또 좌절하거나 왜냐하면 채용 규모는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예. 말해도 욕먹고요. 네. 말을 하지 않아도 또 뭐 무슨 얘기냐 또 이래서 제가 좀 객관적으로 숫자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숫자로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용 규모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총평,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네, 기차쌤. 예전에 제가 현대카드 에세이 항목 중에 제가 일하면서 봤던 항목 중에 제일 어려웠던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게 네. 있어요. 주제가 조직이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에서 더욱더 정확한 절차와 세밀한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그런데 동시에 복잡한 과정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단순함도 함께 요구된다. 복잡함과 단순함, 이 가치는 상충되는데 이를 조화시키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본인의 의견을 제안해봐라. 뭐 이런 게 나와요. 아마 이 카드사에 욕 다니는 나오네요. 인사 담당자들도 아마 저술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현대카드 기획 직군에 면접장에 가서 떨어진 제 학생인데 이 친구는 그 유학생이고요. 석사였고요. 그다음에 전공이 금속 공예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카드사가 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직무적인 어떤 지식들보다는 정말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이 업의 본질 자체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현대카드 같은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참신한 창의적인 이력과 논리력 본연으로 내가 취업을 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카드사 관련된 내가 예전에 과제를 했던 것들보다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차별성과 논리성 이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여러분들 각자 본인을 성찰해 보고 네. 좀 도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재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외식, 패션, 유통, 잡화, 소비재 뭐, 쪽? 예, 예. 뷰티 뭐 여러 관련된 분야들 다 지원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 모든 분야의 어떤 그 소비를 일으키는 게 어찌 보면 카드 사기 때문에 그냥 현대카드 그렇겠다. 또는 예. 삼성카드라는 그 대기업의 느낌만 보고서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난 그냥 지원하지 않겠다 이러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면접이라도 한번 본다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포트의 조민혁, 홍기찬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채 배틀그라운드 오늘도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접수 1부는 여기에서 가름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공기업 채용을 위한 필수 코스죠.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NCS 문제 풀어보는 시간 준비됐습니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어떡해. 파견제나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1분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가 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여름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집중호우는 산사태, 침수, 건물 파손, 정전 등의 사고로 이어져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습 침수 지역,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가로등 주변, 공사장 등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노약자는 야외 활동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중호우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